요즘 주변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전에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날이 갈수록 코로나19란 바이러스가 내 주변으로 좁혀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불안한 말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대구는 클럽을 열었다더라 하면서 대구로 클럽 원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경각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저도 매일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일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 플러스 알파 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만 10일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막 갑자기 급증하는 급증세가 조금 정체기를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예. 아직 뭐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지금 현재 700명 거의 가까운 상태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굉장히 버거운, 신규 확진자 수고, 일단은 지금 더 증가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운 숫자라고 판단이 되고, 빨리 신규 확진자 수를 더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 2단계 유행 때는 거리두기 상향의 효과가 바로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두기 상향을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거리두기 상향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감염병에서 3T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찾아서 접촉자를 격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지금 많은 지역사회에 잠복 감염이 있고 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서 전파되는 감염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염자의 전파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노력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3T는 전략은 계속 더 강화하면서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예. 거리두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부족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최종 사용 승인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이제 임상시험 약물들도 치료 목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도 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수도권 자택 대기 환자가 506명 정도였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은 아파도 병원이나 혹은 보건소에 연락해도 병실이 없어서 그냥 대기하라고만 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욱 국민들은 불안할 것 같은데 지금 병상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알려지기로는 이 각 확진자들을 생활치료센터 같은 병상에 배치하는데 행정적 시간 소요 때문에 자택 대기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만큼 아무래도 너무 확진자 수가 많고 이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배치하고 하는데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생활치료센터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자가격리 해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어떤 중증으로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자택에서 생활치료센터로 가시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지금은 연령이 젊으신 분들이라면 크게 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별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확진자인데 자택에서 대기할 경우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옮을까 봐. 그런 경우에 어떤 유의점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이 되신 이후에는 이미 가족 간의 감염은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확진되시면 가족분들은
접촉자로 분류돼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대부분 처음에 음성이 나와도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을 거쳐서 양성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이제 초기에 이제 얼른 발견이 됐다고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 또 거리 두기, 그 식사도 따로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따로 쓰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사용 후에 충분히 소독을 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얼만큼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가는 이제 생활하시는 환경도 좀 다양하고 감염된 시기라든지 또 어떤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서 좀 가족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족 내에서도 최대한 환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는 아직 여유가 있다. 다만 이 중환자 병상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매일 이렇게 500명, 600명씩 쏟아진다고 하면요. 뭐 당연히 네.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족하고 처음에 나오는 비율보다 갈수록 점점점 앞으로 더 증가할 텐데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진단이 늦게 되면은 진단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위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1, 2주 지나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한 여파가 계속 이제 후폭풍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에서는 10%가 위중증으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앞으로 10%, 15%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수본에서 어떤 병상, 즉시 가용한 중환자실 통계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이제 12개가 있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최근에 이제 위중증 환자분이 23명이 이제 추가로 확인이 되고 8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또 가용 즉시 가용 중환자 실행에 또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각 권역별 중환자실 현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보고가 있겠지만 앞으로 중환자실은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컨테이너 병동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컨테이너 병동에서는 우리가 음압 중환자를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공간도 좋고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거기서 좀 중환자실 옆에, 그러니까 격리 중환자실 말고 일반 중환자실 중에 아니면 또 병동 중에 하나를 코로나 전용으로 만들고 거기 계시던 일반 환자분들을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보긴 하는데 아직 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무래도 각 지금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중환자 전문 의사들이 코로나19가 아닌 여러 중환자도 보면서 또 이제 격리실에 있는 코로나 중환자도 같이 보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뭐 CT라든가 여러 검사를 가시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또 간호진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경우에 환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너무 환자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들이 아니 다른 일반 환자들이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코로나19 중환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별로 거점 전담 병원을 만들어서 코로나19 환자만 좀 집중적으로 보게 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셨을 때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선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검사하는 게 도움이 지금은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검사를 많이 해서 최대한 확진자분들이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다만 지금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고 얼마든지 잠복기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음성이지만 바로 내일 또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좀 빠르게 검사받기 어려워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기회를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검사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은 지금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이 진료소나 보건소 가서 진단해 주세요 하면 바로 됩니까? 현 시점에서는?
예,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분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검사가 필요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 전이라고 해도 그리고 자기가 조금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쳐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검사 시간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임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생겨서 120군데 수도권에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방법도 뭐 타액이나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이 도입될 예정이라서 다음 주보다 더 쉽게 많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